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신인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 감수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애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되고 장애보다는 구석에 숨어있는 능력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강의를 공유하다 보면은 진정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변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기능의 차이로 똑같은 바라보는 환경을 어떻게 보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 분이 배려를 통해서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자는 배려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 배려라는 것에는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장애인 고용법이라든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각종 사업적인 혜택을 주면서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장애 범주가 적어요. 전 인구의 5%거든요. 한번 이유를 한번 봐보실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예요. 에이즈나 알코올 중독자가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호주는 당뇨, 스웨덴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 특이한 것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에게도 일시적으로 장애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가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4월달에 이렇게 복지장애라든가 기타 장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왜 설명하냐고 하면은 장애군은 시간이 흐름이 지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나 사회나 기업에서 장애군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근로소득이 거의 80% 가까이 유지가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장애인이 취업을 안 했을 때,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취업을 안 했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국가에서 사회적인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한계잖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정책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대 도시의 직업훈련 기관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 대구, 부산, 대전,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는 한평이가 있습니다. 제가 1기 수료생입니다. 내가 2000년대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료해가지고 다양한 직업군을 통해서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중을 통해서 제가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어떤 분야를 공부시키냐, 훈련을 시키냐, 그러게 되면은,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전기, 전자, 그 다음에 디자인까지.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3개월서 24개월 숙식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을 시키고 싶으면 이런 기관에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춤형 근로자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발달장애인, 강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인데, 이거는 2017년도에 이거는 세워졌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각종 시설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현재 기준으로 98%가 취업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 연수가 1년 이상이 80%가 넘는데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장애인을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20만 정도 되는데, 지금 청년층에서 발달장애인이 계속 증가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공단이나 직업훈련센터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많이 개발하려고, 직업군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나가는데 갔던 곳에는 가구점도 가구 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공업용 세탁업을 하신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텔이나 의료기관의 그 유니폼들을 세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기계로 나머지 세탁은 나잖아요. 포장, 관리까지 지적장애인들이 그런 쪽에 취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또 어디에 취업이 많이 있냐? 아니, 의류 매장이라든가. 의류 매장 같은 경우에도 그 모형을 갖다가 이런 발달장애 훈련센터에다가 모형을 형성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이 훈련을 통해서 현장으로 바로 투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필요한 직업군이 있다. 그러면 먼저 이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배치 후 훈련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먼저 장애인을 한번 그 시스템에 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3주에서 7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훈련비 수당도 나오고, 지도 반장님이 계신다면 그 지도 반장님에도 훈련 수당이 지급됩니다. 교육 수당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추면서, 이 친구는 우리 직장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채용하시면 되고, 그걸 안 하시면 채용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취업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채용하고, 없으면 채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2019년도에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취업 상태를 보고 싶습니다. 그 장애인을 많이 취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체에서는 지금 아직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 안 했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구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50%가 넘어요. 이렇게. 예.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장애인 현역 역도 선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 유형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활동하신 장애인 유형별이 많이 있어요. 지적장애인도 이렇게 지적장애인 다음으로 많아요. 지적장애인은 이렇게 육상이라든가 역도, 수영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직장애인들도.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 미고용사업지의 이유가 뭐야?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 그런다. 직무.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을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통해서 보다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있는 거예요.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턴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저 같은 중증 장애인을 갖다가 일단 업무에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괜찮다. 이 업무에 적합하다.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만약에 저를 채용하시게 되면 정규직 전환급 65만 원을 매달 지원해줘요. 그 월급에 포함해서 채용하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 다음에 근무환경이 위험하다. 생산성이 낮다. 근무환경이 위험하다든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게 되면은 이런 근무환경 시설비도 저리 1%의 한도에서 15억 한도에서 이렇게 저리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설도 이렇게 편의시설도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다. 생산성이 낮을 수는 있어요. 기능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근로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도서관 사서 일을 하거든요. 저도 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건 이동이나 서류 정리 같은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지원인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고 그분들이 또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나 동료들이 꺼려한다. 동료들이 장애인을 갖다가 함께 근무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업무를 더 많이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점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만 해결된다 하면은,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해결된다 하면은 충분히 장애인을 고용해도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